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다시 그지 깽깽이 같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다시 오지 않을 종목 교체, 리밸런싱, 기회죠? 다 팔고 최고의 종목 두 개로 압축했습니다. 이렇게 포트를 압축한 적이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음 반등장에서 가장 높이 올라갑시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시작에 앞선 멤버십 투자 전략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오늘 살펴보는 2차전지 탑픽 종목 중 하나에 몰빵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만큼은 잡소리를 생략하고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삐져서 댓글도 안 남겨주는 기존 패밀리들은 구독 취소만 안 해주셔도 뽀뽀를 해드리고 싶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셔도 뽀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출발!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여전히 1350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이 좋을 수가 없지만 수출 기업인 우리 2차전지 기업들에겐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유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높으면 아무래도 전기차 매수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2차전지 기업들에겐 꼭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튬 가격을 보면 계속 빠지기만 해서 리튬 사업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과 양극재 기업들, 심지어 배터리셀 기업들까지 재고 자산 손실 우려와 판가 하락 압박으로 이어지며 다같이 그지 깽깽이가 되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가 반등 시그널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리튬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적자 전환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 가격의 바닥은 그지 깽깽이 같은 2차전지주들의 바닥이 될 수 있어 반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어서 리튬 다음으로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재료가 되는 니켈 가격을 봐도 반등은 못하더라도 버티고는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버티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서 보는 김에 2차전지 동박 소재의 재료가 되는 구리 가격을 보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갑자기 올라 시급했던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어 유럽에 공장이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의 전력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우려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표 전기차 기업 테슬라 상황을 보면 실적 쇼크로 급락 이후 추가 조정이 나왔네요. 이러면 당장은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면 다음 주 기분 좋은 출발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겠으나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시기적인 문제로 조정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봐도 여전히 높죠? 하지만 금리 상승은 이제는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가 길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은 2025년 이후 대규모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최소 2030년까지 고성장하게 되고요. 아주 크게 보면 과거 반도체처럼 50년짜리 투자처입니다. 솔직히 요즘에 2차전지 말고 마땅한 투자처가 있나요? 네이버 카카오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고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과 경쟁해야 하는 사이클 산업이고 그렇다고 중국에게 빼앗길 조선주에 투자하실 건가요? 전기차 때문에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기에도 투자 매력이 2차전지보다 못합니다. 더 이상 선택지는 없습니다. 물릴 때 물리더라도
확실한 성장 섹터에 물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최대 시장이 되는 미국과 유럽의 2차 전지 시장만큼은 중국산을 배제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먹을 수 있는 노다지 시장이 될 겁니다. 단기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길고 큰 그림을 그리며 어차피 가야만 하는 정해진 밝은 미래를 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종목들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2차 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첨가제 CNT도 전제 기업 나노신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분기별 컨센서스를 먼저 살펴보면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다가올 4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는 이익이 전망되므로 다시 고성장세를 회복할 모양이죠. 그래서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 예상과 달리 올해 매우 플랫한 이익 성장을 기록하지만 내년엔 90% 육박하는 이익 성장률이 전망되면서 2025년에도 83%의 이익 성장률이 전망되니 당장은 지루하고 괴롭더라도 미래가 매우 밝은 거네요. 2025년 전망되는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도 27배 수준에 있어 전망되는 성장률 대비 비싸지도 않습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미래가 있는 종목이 구름 아래 검은색 241선조차도 깨져 있기 때문에 당장 급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지만 내년부터 고성장할 수 있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생지랄 구간을 거쳐 결국 얘도 저 꼭지를 향하는 큰 그림은 유효하겠으나 요즘 2차 전지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얘를 탑픽으로 째려볼 것인지의 고민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동박 소재 대장주 SKC입니다. 작년엔 3조 1천억 원대 매출을 2025년 매출 7조 9천억 원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에는 매출 11조 4천억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이런저런 그지같은 사업 환경 때문에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아주 그지 같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위해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에 2027년까지 약 5조 원에서 6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최근 사업 재편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SKC는 사업 환경상 화학 사업도 별로고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2차 전지 동박 소재 사업도 부진한 상태이지만 내년에는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이 문제죠? 큰 그림에는 문제가 없어도 당장 실적 개선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을 전하지만 비중이 작지 않다면 섹터 내 더 좋은 종목들이 단기에 더 많이 빠지기도 했으니 멤버십으로 함께 하셔서 공유하고 있는 다른 작전을 참고하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냥 들어와. 다음은 2차 전지 분리막 소재 기업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 4분기가 최악이었고 올해 1분기 적자 폭을 줄이면서 2분기 흑자 전환하며 분기별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 유럽의 전쟁으로 유럽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흑자 전환하는 턴어라운드가 전망되지만 턴어라운드 강도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지 주가가 그지 같죠? 그래도 내년엔 기저효과로 이익이 6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5년에도 100%의 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니 괜찮지 않아요? 현재의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보입니다. 2025년 전망치 기준 PER 밸류에이션도 20배 아래로 떨어졌으니 전망되는 성장률 대비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일단 하락이 멈추는 것을 보시죠. 다음은 2차 전지 양극재의 새로운 신흥 강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연간 실적 컨센서스부터 보면 올해는 다소 플랫한 성장이 전망되지만 내년엔 82%의 이익 증가가 전망되고 2025년엔 140%의 이익 증가가 전망되니 시간이 갈수록 좋죠? 올해 다소 플랫한 성장에도 앞으로의 성장률은 양극재 기업들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2025년 전망치 기준 PER 45배의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도 전망되는 성장률에 따른 것으로 보이니 프리미엄이 정당해 보입니다. 월봉 차트를 봅시다. 급등 뒤 조정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수급이 중립적이지만 주포가 되는 주황색 외국인이 팔 마음이 없어 그냥 급등 뒤 조정 패턴이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구름 저항을 만나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매우 좋을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는 분할 매수는 네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검은색 241선이 올라오고 있으니 리튬 가격의 반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241선도 한번 깨고 갈 수도 있겠으나 그냥 큰 그림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양극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도 늦은 감이 있어 시장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원재료가 되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 자산 손실로 인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4분기가 되어야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이익이 역성장하는 그 직고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 효과로 인해 내년에는 242% 이익 증가가 전망되고 2025년에도 60%의 이익 증가가 전망되니 전망대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당장에 리튬 가격이 안정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출만 봐도 올해 전망되는 5조 5천억 원 매출이 2025년이 되면 더블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실적 전망치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10배대에 있으니 반도체 기업만큼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전하면서 밸류체인 구축이 더 빠르고 시장이 더 좋아하는 양극재 기업들도 만만치 않게 빠져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투자 작전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탑픽주 탑5 LG화학입니다. 최근 리튬 가격 하락으로 양극재 사업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훼손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지배하고 있으니 테슬라 실적 쇼크의 영향까지 받고 있습니다. 50만 원이 깨지면 믿음도 없고 자신도 없는 못난이 종목을 교체해도 된다는 의견을 전했는데 거짓말처럼 정말로 깨졌죠? 이런 게 주식입니다. 요즘 시장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꼭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다 빠지고 나야 목표가를 하향하는 증권가에서 당장에 단기적인 이유에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으니 이 또한 바닥에 근접했다는 시그널입니다. 당장은 메탈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지속될 수 없는 미래가 있고 최근엔 도요타 북미 양극재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고객사 다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작전대로 종목 교체도 좋고 더 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그널을 기다려 봅시다. 다음은 2차전지 탑픽주 탑4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연봉 차트를 보면 올해 58만 4천 원을 찍고 윗꼬리를 길게 만들고 있으니 그지 같죠? 하지만 올해 양봉 마감만 한다면 여기가 1차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그래도 상승할 때의 거래량 대비 빠질 때의 거래량이 대단하지 않죠? 생지랄이긴 해도 대세 하락하는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여기서 충분히 매물대 지지라인을 구축해 두었고
리튬 가격이 더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우리 채널에서는 60만 원을 찍고 만들어낸 이 피레침 시그널을 꼭지로 받고 주구장창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25만 원을 깨면 죽이고 싶은 종목들을 교체하는 기회로 삼자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정말로 깼죠? 60만 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25만 원을 깨는 가능성을 얘기하니 미친놈 소리도 들었지만 이런 게 주식이죠? 세상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검은색 241선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241선까지 깨버리면 더 좋겠지만 그냥 작전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탑픽주 탑3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연봉 차트부터 보면 70만 원을 찍고 우리가 기다렸던 35만 원도 거짓말처럼 깼습니다. 윗꼬리가 무식하게 길지만 올해 양봉 마감만 한다면 여기가 목표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양봉 마감은 할 겁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적당히가 없네요. 그래도 최근 급락할 때의 거래량이 급등할 때의 거래량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얘도 하락 전환하는 조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앞서 본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충분히 매물대 지지라인을 구축해 두었고 보조지표상으로도 충분히 침체되어 있고 구름대 지지도 가능한 자리까지 빠졌습니다. 따라서 리튬 가격의 추가 조정만 없다면 괜찮겠죠? 개인적으로 리튬 가격의 추가 조정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70만 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반토막 가능성을 제기하며 35만 원이 깨지면 죽이고 싶은 종목들을 교체하자고 했고 진짜로 거짓말처럼 깨길래 검은색 241선까지 깨는 가능성을 염두하며 작전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런 그지 깽갱이가 다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100조가 넘는 수주 잔고가 있고 올해 5조 3천억 원대 매출이 2025년엔 12조 3천억 원을 넘을 수 있는 전망이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올해 2243억 원에서 2025년이 되면 1조에 육박하는 대단한 성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식하게 작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떡상 TV와 멤버십은 투자 리딩이 아닌 개인의 투자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할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은 본인의 몫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김떡상이 뭐라고 떠들어 대든지 말던지 본인 스스로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탑픽주 탑2 에코프로입니다. 연봉 차트부터 봅시다. 그래도 얘는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몸통 대비 길지는 않아. 많이 빠진 것 같아도 많이 오른 게 있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진 겁니다. 뭔 소리냐고요? 앞서 본 포스코 퓨처엠만 다시 봐도 윗꼬리가 엄청 길죠. 하지만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올해 상승력 대비 잘 버티는 거예요. 어쨌든 얘도 어찌저찌 해도 올해는 양봉 마감하게 되니 일단 여기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추가 조정을 받으면 여기 3달에 걸쳐 다져놓은 매물대 지지 구간까지 빠지게 되니 하락하더라도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 조정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니 조정의 강도도 둔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솔직히 반등 시그널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리튬 가격에 달려있는 거죠? 어쨌든 무식하게 빠지기만 하던 리튬 가격도 추가 하락한다면 재련 마진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리튬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공급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추가 조정 여력은 있지만 자기 멋대로
저 위에서 사신 분들은 방법이 있나요? 이제 와서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탑픽 원탑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연봉 차트부터 보면 어쨌든 얘는 목표가 여기인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긴 했었지만 리튬 가격에 의미 있는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40만 원이야 지켜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일단 리튬 사업 모멘텀으로 올해 급등을 한 상태에서 리튬 가격의 조정이 이어왔기 때문에 뱉어야 되는 것은 이 바닥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의 꼭지 76만 4천 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50만 원 초반을 바닥으로 60만 원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을 예상하면서도 혹시나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여 50만 원이 깨지면 죽이고 싶은 종목들을 교체하는 것을 고민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50만 원이 깨지는 그지 깽깽이가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우리가 그어놓은 핑크색 지지라인까지도 도달을 했으니 뒤가 없죠? 리튬 가격의 반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긋함은 필요하겠으나 어차피 2025년 이후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되면서 리튬 수요는 초장기적으로 견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리튬은 미래의 석유가 되는 겁니다. 리튬을 채굴부터 가공,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그리고 2차 전지 각종 핵심 소재 밸류체인까지 잘 구축해 가고 있는데 당장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었다고 어차피 가야만 하는 정해진 밝은 미래를 포기하실 건가요? 다소 생각보다 더 빠졌고 강력한 핑크색 지지라인에서 음봉으로 버티고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무식하게 작전을 유지하며 정면 돌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다소 추워졌지만 하늘이 매우 맑으니 집에만 있지 말고 가까운 곳이라도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며 기분 좋은 주말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랑합니다. 그지 깽깽이 같아도 거짓말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